안녕하세요. 평생 건강 100세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우리네 식탁에 너무나 흔하게 올라오는 식재료라서 그동안 그 진가를 모르고 지나치셨던 보물들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중년들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적의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보약보다 낫고 침침해지는 눈을 맑게 해주며 깜빡이는 기억력을 붙잡아주는 특급 비법이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주인공은 바로 향긋한 부추와 영양 만점 계란입니다. 아마 에이, 겨우 부추랑 계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죽어가는 시력을 되살리고 치매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지식과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이 흔한 식재료를 명약으로 바꾸는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이면 수많은 채소 중에 부추일까요?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기양초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양기를 힘차게 일으켜 세우는 풀이라는 뜻이지요. 보통 남자들에게 좋은 음식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바로 부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아랫배가 냉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부추는 본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돌게 만들어줍니다. 천이일 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지고 기초 대사량은 12%에서 15%나 높아진다는 사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부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스스로 태우는 난로처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란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40살이 넘어서면서부터 정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섭고도 서러운 것이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20, 30대까지는 빵빵하게 차오르던 근육이 40대가 되면 매년 1%씩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50대를 지나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근육의 절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저장하는 탱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탱크가 작아지니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쓸 곳이 없어진 에너지는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이 되고 혈당은 치솟아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져서 쉽게 넘어지게 되고 낙상사고는 곧 고관절 골절로 이어져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고기를 씹고 소화시키는 일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신이 내린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하기도 쉬워서 이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부터 이 계란과 부추가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5가지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신문이나 책을 보실 때 자꾸만 팔을 멀리 뻗게 되거나 스마트폰 글씨가 흐릿해서 미간을 찌푸리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노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청객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는 물체를 식별하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이나 청색광 같은 유해한 빛을 흡수해서 선글라스처럼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루테인은 우리 몸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채워지는 성분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중에서 비싼 루테인 영양제 많이들 사 드시지요. 하지만 자연식품인 계란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테인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 있는 건강한 지방 성분이 루테인을 감싸 안고 우리 몸속으로 쑥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부추가 힘을 보탭니다. 부추에는 눈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야맹증을 막아주는 비타민 A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밤 운전이 유난히 무섭고 침침하신 분들에게는 비타민 A가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추의 비타민 A 역시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요리할 때 체내 흡수율이 몇 배로 껑충 낍니다. 그러니 눈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영양제 통을 여는 것보다 프라이팬에 계란과 부추를 볶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실 부분, 바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고 방금 들었던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건망증과 치매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 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는 본인의 존엄성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혹시 콜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 영양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학습할 때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이 아세틸콜린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즉,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은 뇌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력 감퇴를 막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부추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이 바로 뇌 건강에 숨은 조력자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소비하는 대식가입니다. 그만큼 뇌로 가는 혈관이 뻥 뚫려 있어서 산소와 영양분이 쉼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뇌세포는 순식간에 죽어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 내벽을 청소하고 혈전을 녹여주어 피가 맑고 힘차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효능은 근육 강화와 활력 증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우리 노년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것이 근육으로 합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이 근육 세포 하나하나까지 도달하려면 혈액순환이 필수적입니다. 계란이 근육의 재료인 벽돌을 제공한다면 부추는 그 벽돌을 공사장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부추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이 우리 몸 구석구석 근육이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 후에 계란과 부추를 드시면 근육 통증도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굳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더라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신 뒤에 이 음식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고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하고 지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이 천연 피로회복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뱃살 관리, 특히 내장 지방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젊은 시절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을 빠지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유발해서 독이 됩니다.
잘 먹으면서 빼야 하는데 이때 부추와 계란이 정답입니다.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뱃살. 특히 백가죽 안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내장 지방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염증 공장입니다. 이 지방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혈관을 공격하고 당뇨와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부추의 따뜻한 성질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묵은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추에는 질기다고 느껴질 만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청소부입니다.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추를 드시면 아랫배가 묵직했던 증상이 사라지고 장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변비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아랫배도 들어가게 되지요. 여기에 계란의 포만감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오랫동안 배를 든든하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과 부추를 드시면 점심때까지 허기가 지지 않아서 군것질을 찾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되니 스트레스 없이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효능은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잔주름과 칙칙해진 안색 때문에 속상하실 때가 많으시죠? 비싼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피부는 결국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속이 썩어 있는데 겉만 바른다고 고와질 리가 없습니다. 계란에는 피부의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과 비오틴이 풍부합니다. 비오틴은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을 튼튼하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계란은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활동하는 동안 몸속에는 찌꺼기 산소, 즉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를 녹슬게 하고 늙게 만듭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피부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혈색이 맑아지고 피부톤이 한층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명 속광이 난다고들 하죠. 몸속 독소가 빠지면서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고 탄력 있는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과 부추, 과연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100% 아니 200%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들만 아는 아주 특별한 조리법과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금 대신 넣어야 하는 비법 재료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마트나 시장에 가셨을 때 좋은 부추를 고르는 법부터 아셔야 합니다. 채소 코너에 가보면 부추 종류가 꽤 다양하지요. 잎이 넓고 빳빳하며 보기 좋게 생긴 부추가 있는가 하면 잎이 가늘고 여리여리하며 왠지 볼품없어 보이는 부추도 있습니다. 보통은 크고 깨끗해 보이는 것을 집어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선택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바로 잎이 가늘고 작은 부추, 흔히 재래종 부추나 조선 부추라고 불리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잎이 넓고 큰 계량종 부추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개량된 것이라 수분이 많고 맛이 순한 편입니다. 반면에 잎이 가는 재래종 부추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자라느라 그 안에 영양소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부추 특유의 톡 쏘는 매운 향,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향이 진할수록 알리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래종 부추는 향이 강하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납니다. 모양이 조금 투박하고 작더라도 그 속에 담긴 약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향이 진하고 잎이 가는 토종 부추를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추를 사오셨으면 이제 손질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부추를 씻으실 때 뿌리 부분을 칼로 툭 잘라서 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흙이 묻어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고 식감이 질길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잘라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산삼의 몸통만 먹고 뿌리는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추의 뿌리 부분, 즉 하얀색 밑동 부분에는 잎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을 청소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알리신 성분은 이 뿌리 쪽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영양가 높은 알짜배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던 셈입니다. 정말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뿌리 쪽에 붙은 흙은 물에 담가 두었다가 살살 흔들면 잘 빠집니다. 겉껍질이 조금 지저분하다면 그 부분만 살짝 벗겨내시고 통째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식감이 너무 질겨서 부담스럽다면 칼로 잘게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져서 볶으면 질긴 느낌은 사라지고 향긋한 풍미만 남아서 음식 맛을 훨씬 살려줍니다. 뿌리까지 먹어야 진짜 부추를 먹는 것입니다. 세척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부추잎을 보면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농약이라고 오해해서 빡빡 문질러 씻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추가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당분인 당원입니다. 부추가 달고 맛있다는 증거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하얀 가루가 보이는 부추가 싱싱하고 좋은 것입니다. 부추를 씻으실 때는 물 1리터 정도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식초물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부추를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류 농약이나 미세먼지 같은 불순물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세척이 끝난 부추는 체에 받쳐 물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볶을 때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요리가 질척해져서 맛이 떨어집니다. 키친타월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1인분 기준으로 계란 2알과 부추 1줌이면 충분합니다. 부추 1줌은 대략 50g에서 70g 정도 되는데 손으로 쥐었을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프라이팬을 불에 올리고 예열을 합니다. 이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집에 올리브유가 없다면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다만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볶음 요리에 처음부터 넣으면 탈 수 있고 향이 너무 강해서 부추 본연의 향을 가릴 수 있으니 요리가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 한 방울 톡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릇에 계란 2알을 깨뜨려 넣고 잘 풀어주세요. 흰자와 노른자가 적당히 섞일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오랫동안 저으면 거품이 많이 생겨서 식감이 거칠어질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가볍게 끊어주듯이 섞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법이 나옵니다. 보통 계란말이나 스크램블을 할 때 간을 맞추기 위해 무엇을 넣으시나요? 아마 열의 9은 소금을 넣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소금통은 저 멀리 치워두세요. 대신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있는 이것들 꺼내셔야 합니다. 바로 새우젓입니다. 계란 요리에 새우젓이라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영양학적으로나 맛으로나 때려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입니다. 우리 중년이 되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계란 같은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우젓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계란의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줄 때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금으로 간을 했을 때 느껴지는 단순한 짠맛이 아니라 새우젓 특유의 깊은 감칠맛이 계란의 고소함과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풍미가 폭발합니다. 새우젓을 반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새우젓 건더기가 씹히는 게 싫으시다면 가위로 잘게 다져서 넣거나 국물만 짜서 넣으셔도 됩니다. 새우젓 자체에 간이 되어 있으니 소금은 전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집에 새우젓이 똑 떨어졌다면 멸치 액젓이나 참치액을 아주 조금 넣으셔도 비슷한 감칠맛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새우젓을 1순위로 사용해 보세요.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매 예방 효과를 10배에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주방 찬장에 있는 노란 가루, 바로 강황 가루를 한 꼬집만 넣어보세요. 강황 가루가 없다면 카레 가루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카레가 노란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강황 때문이니까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의 염증 수치를 낮춰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기적과도 같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카레를 주식으로 먹는 인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계란물에 강황 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맛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색깔은 더욱 먹음직스러운 황금빛으로 변하고 우리 뇌를 지키는 방패막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나 허리가 쑤시는 분들에게도 강황의 한겸 효과가 큰 도움이 되니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달궈진 팬에 준비한 계란물을 붓습니다. 치익하는 맛있는 소리와 함께 계란이 익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가며 몽글몽글하게 스크램블을 만들어주세요. 계란이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불 조절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계란이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계란이 약 80% 정도 익어서 아직 촉촉하고 약간 덜 익은 것 같을 때 과감하게 불을 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열, 즉 잔열로도 계란은 충분히 익기 때문입니다. 불 위에서 100% 다 익혀버리면 식탁으로 옮기는 동안 계란이 퍽퍽해지고 질겨져서 맛이 없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리려면 약간 덜 익었나 싶을 때 불을 끄는 것이 전문가의 비법입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혹은 불을 끄기 직전에 썰어둔 부추를 넣습니다. 부추는 열에 매우 약한 채소입니다. 처음부터 계란과 같이 넣고 볶으면 부추가 숨이 너무 죽어서 질겨지고 비타민 C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부추의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향을 그대로 살리려면 뜨거운 계란의 열기만으로 살짝 섞어주듯이 익혀야 합니다. 대략 10초 정도만 가볍게 뒤섞어 주시면 부추의 숨이 살짝 죽으면서 색깔은 더욱 선명한 초록색이 되고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요리가 완성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많이 넣으시면 시큼해서 못 먹으니 정말 딱 한 방울이면 족합니다. 이 식초 한 방울이 계란 특유의 비린내를 싹 잡아주고 새우젓의 쿰쿰한 냄새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요리의 품격을 높여주는 마법의 한 방울이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란 부추 볶음을 접시에 담고 그 위에 견과류를 조금 뿌려주면 영양 만점 보약 밥상이 완성됩니다. 호두나 아몬드, 통깨,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사람의 뇌를 닮아서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볶은 계란, 부추와 함께 드시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드러운 계란에 오독오독 씹히는 견과류의 식감이 더해져서 씹는 재미도 있고 고소함도 배가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솔솔 뿌려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보시다시피 만드는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라면 끓이는 것만큼이나 쉽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과 정성은 그 어떤 고급 요리 못지 않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5분만 투자하면 나와 내 가족의 눈과 뇌,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남은 부추를 잘못 보관했다가 물러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마지막 한 입까지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보관법도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섭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부추볶음은 하루 중 언제 드셔도 좋지만 가장 추천하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분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때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잠들어 있던 뇌와 신체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점심 식사 때 과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아침 메뉴가 됩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드시기 부담스러운 날에는 밥 없이 계란, 부추, 볶음만 한 접시 드셔도 충분히 든든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에너지가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드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몇 개나 먹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꺼리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신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2알에서 3알 정도는 매일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하루 한 알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니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추 보관법입니다. 부추는 한 단을 사면 양이 꽤 많아서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비닐봉지째 냉장고에 넣어두면 2, 3일만 지나도 잎이 누렇게 뜨고 물러져서 흐물흐물해집니다. 아까운 부추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알뜰하게 드시려면 냉동 보관을 활용해 보세요. 남은 부추는 사 오자마자 바로 손질해서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아주 꼼꼼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얼면서 성에가 끼고 맛이 변질됩니다. 물기를 닦은 부추를 찌개용, 볶음용 등 용도에 맞게 썰어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소분하여 담습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면 한 달 이상 거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쏙 꺼내서 쓰면 되니 얼마나 간편한지 모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냉동했던 부추는 절대 해동하지 말고 언 상태 그대로 뜨거운 국물이나 볶음 요리에 넣으셔야 합니다. 해동을 하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물이 나오고 질겨져서 못 쓰게 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마지막에 냉동 부추 한 줌을 툭 털어 넣으면 국물 맛이 훨씬 시원해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부침개를 할 때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부추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란 보관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계란을 넣으려다 보면 껍데기에 달게 털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찜찜했던 적 있으시죠? 위생을 생각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절대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계란 껍데기 표면에는 숨구멍이라고 하는 미세한 구멍이 수천 개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큐티클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감싸고 있지요. 이 보호막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계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가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로 계란을 씻게 되면 이 보호막인 큐티클이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갑옷이 벗겨진 세민이 그 미세한 구멍 사이로 냉장고 속에 온갖 세균과 곰팡이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이미 세균 범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신경 쓰인다면 마른 행주나 키친타월로 가볍게 털어내거나 닦아낸 뒤에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굳이 꼭 씻어야겠다면 요리하기 직전, 프라이팬에 올리기 바로 전에 씻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가족의 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에 관한 주의 사항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로 계란, 부추, 볶음을 드시면서 향긋한 커피 한 잔 곁들이시는 분들 계신가요? 갓 구운 계란 요리에 따뜻한 모닝커피. 생각만 해도 참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조합은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등 쌉싸름한 맛이 나는 차 종류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양질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계란을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의 타닌 성분이 계란의 철분과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결합한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기껏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했는데 내 몸에 머물지 못하고 다 빠져나간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철분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빈혈 진단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피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 철분을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시기에 커피가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평생 즐겨온 커피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타이밍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계란 부추볶음으로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지난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이면 위장에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철분이 몸에 흡수된 이후이므로 커피를 마셔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입가심 하시고 커피 타임은 조금만 뒤로 미뤄주세요. 그 작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부추와 계란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눈을 밝게 하고 치매를 막아주는 부추와 계란, 소금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강황 가루 한 꼬집을 더하는 비법,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과 보관법까지. 이 모든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부터 냉장고 문을 열고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고 한 달, 2달 이어지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후만 되면 천근망은 무겁던 몸이 활기로 가득 차고 뻑뻑하던 눈이 맑아지며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맑아지는 안색을 보며 아, 내 몸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실감하는 순간이 꼭 올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의사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혹은 직장에서 살아남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테지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길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서러운 마음을 삼키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름진 눈가,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조금은 지쳐 보이는 표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훈장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의 역사입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 정말 잘 버텨주었다. 그리고 꼭 이 말도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지금의 네가 참 멋지다.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내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한 알, 부추 한 줌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해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 이정훈도 늘 곁에서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란처럼 영양 가득하고 부추처럼 향긋한 에너지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